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 이제 드디어 통합 주제로 왔습니다. 이 통합 주제는 두 번에 걸쳐서 볼 예정인데 지역사, 문화유산, 세시풍속을 같이 묶어서 보고요. 좀 다른 버전으로 통합 유형은 따로 떼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사, 문화유산, 세시풍속부터 풀어볼게요. 자, 지역사부터 보겠습니다. 지역사. 지역에 관련된 건 모아가지고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요거 한번 모아서 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가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곡은 전술인이 고향인 가지역에 들렸다가 옛 궁터인 만월대를 보고 작곡한 노래다. 황성예터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월대가 나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이 고려 궁궐터입니다. 고려 궁궐터. 고려의 궁궐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개성에 있었죠. 개성. 지금 북한 쪽에 있는 이 가라는 지역은 개성입니다. 개경이라고도 불렸던 개성인데 그럼 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면 되겠죠. 조선 형평사 창립 총회가 개최된 곳은 진주입니다. 이건 진주고요. 동학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화약이 체결된 곳이다. 동학농민운동에서 배웠었죠. 이거 전주화약이라고 외웠었잖아요. 전주입니다. 전주고요. 서희가 소손영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 확보한 곳은 강동 육주라고 있었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장수왕 때 국내성에서 천도를 해서 도읍으로 삼은 곳은 평양입니다. 평양. 여기는 평양.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첫 번째 정전회담이 열린 곳이다. 이거 한국전쟁 때 처음으로 정전회담이 개성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5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다른 오답보다는 이 5번 내용이 조금 몰랐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에 5번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마 지역에 대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양을 볼게요. 반구대 암각화로 보는 선사시대 생활은 평양이 아니라 울산에 있는 거죠? 아니네요. 자, 인천을 볼게요. 고액 소작료에 반발하는 암태도 소작쟁이는 인천이 아니고 이건 신안에 있었던 거니까 적절하지 않네요. 충주, 신립장군이 배수의 진을 친 탕금대 전투. 이건 충주가 맞네요. 3번이 제일 적절하고요. 4번 볼게요. 목포인데 신미양요의 발단이 된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평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전혀 다르죠? 이게 아니고 울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병란도가 나오네요. 이거 예성강 하구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좀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신립장군의 탕금대 전투, 이거 임진왜란 당시의 사건이잖아요. 요거 충주라고 위치하고 이름 같이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3번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3번 올라갈게요. 3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지금 땡땡시에 있는 경포대에 와 있습니다. 경포대. 관동 8경 중에 하나. 여기 안에는 숙종이 직접 지은 시를 비롯해서 많은 명사의 글이 걸려 있습니다.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경포대, 관동 8경 지금 나오고 있죠? 힌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반의 주거 생활을 볼 수 있는 선교장을 추천하고 이 당간지도가 있는 굴산사지 이런 식으로 힌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강릉입니다. 여기 뭐 놀러도 많이 가시죠? 경포대에서 바로 강릉이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추천 장소 들어갈 수 있는 거 골라볼게요.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을 추천해요. 강릉의 대표적인 여행지, 관광지죠? 1번이네요.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은 공주입니다. 공주. 어제원 부대가 항전했었던 광성보는 강화도고요.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해인사, 이거 합천이죠. 삼별초가 활동한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 이거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있어요. 정답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역사 투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모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흥덕사지가 나옵니다. 흥덕사지, 그리고 용두사지, 철당간 이렇게 두 가지. 특히 흥덕사지가 엄청난 힌트인데 요거는 이거 그 금속 활자하고 관련이 돼 있죠. 직지가 간행됐었다고 여겨지는 여기는 청주입니다. 금속 활자의 고장이죠. 청주. 네, 청주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돼요. 유형원이 반개수록을 저술한 곳은 부안입니다. 부안. 이거 부안. 안승을 왕으로 하는 보덕국이 세워졌다. 이거 익산이에요. 익산. 익산. 금속 활자로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 방금 언급을 했었죠?
3번으로 청주의 특징 잡아주시고요.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황산벌 전투가 벌어졌다. 여기 논산이에요. 논산. 여기는 논산.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서울의 청계천에 전태일 다리가 있습니다. 이 5번은 서울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이 흥덕사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흥덕사지. 청주, 흥덕사지. 그냥 청주 흥덕사지라고 덩어리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금속활자, 직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장소도 선지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역이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좀 익숙하지 않은 거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4번에 3번으로 찾아줄게요. 5번 문제 풀겠습니다. 5번. 가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모둠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을 역임한 석주 이상용의 생가인 임청각과 그의 독립운동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자, 쭉 보겠습니다. 고창전투, 후삼국 통일과정, 봉정사 극락전, 도산서원, 퇴계 이황. 이 장소는 안동이네요. 안동. 여기도 놀러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안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 지역은 이 공주 지역입니다. 여기는 공주예요. 강주령이 고공시위를 전개한 장소 이거 을밀대라고 이거 평양입니다. 평양. 공민왕이 홍건적에 침입돼 피란한 지역을 찾아본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공민왕이 홍건적에 침입했을 때 이 안동 지역으로 피난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낯설다면 같이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를 벌인 그 임진왜란 때에 여기 탕금대 전투 있었죠? 충주입니다. 충주. 딱 중간에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 펼쳐놓고 봤을 때. 김삼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해서 봉기한 곳. 이건 경상북도의 청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 사항은 없고 3번 안동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지도 문제인데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가 지역을 중심으로 본 조선의 대외관계래요. 조선의 대외관계. 자, 탐구 내용은 3가지입니다. 대일무역의 거점, 초량 외관, 개항 이후에 설정된 조계의 기능, 관세 문제로 일어난 두모포 수세 사건. 전부 다 일본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일본이랑 개항 혹은 무역으로 연결됐었던 지역.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이쪽으로 들어오죠. 지역은 부산입니다. 부산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4번. 자, 7번 풀게요. 7번. 킬러 문제인데 낯설어서 그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오른 것은 땡땡시 문화유산 홍보 채널. 동고산성에서 찾아보는 여기에서 후백제의 흔적을 볼 수가 있대요. 6.25 전쟁 중에 소실된 전라가명의 복원입니다. 그리고 순교지에 세워진 전동성당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뭐 여행 좀 다녀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게 하나 나왔을 수는 있겠어요. 네, 이 지역은 후백제가 도읍을 삼아서 건국을 했었던 전주입니다. 전라가명이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전라도는 전주하고 나주에서 한 글자씩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라가명이 여기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전주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장룡령의 외형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한다. 장룡령이 나오면 이 조선시대 정조가 여기다 설치하죠. 장룡령이라는 군 그 임금의 직속 친위부대를 만드는데 이거 내영이 있고 외영이 있어요. 내영은 서울에 있습니다. 창경궁에 있고 이 외영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수원에다 갖다 놨죠. 수원 화성에다가 이건 수원.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서 점령한 지역은 정주라는 지역이 윗동네에 있었죠. 인조가 피신해서 천군과 항전을 벌인 곳은 남한산성입니다.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건립된 장소, 전주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경기전 4번이고요.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서 봉기한 지역, 이건 전주는 아니겠죠. 이 지역에 해당할 수가 없겠죠. 전주 하면은 경기전을 바로 기억을 해주시고 전주 화약 같은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에 4번으로 문제 찾아주시고 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1872년에 제작된 우리 고장의 지방도입니다. 임진왜란 때 신립 탕금대 나옵니다. 임경업 장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충주고요. 자, 충주 지역에서 있었던 거 옳은 거 찾아볼게요. 인조가 이괄의 난으로 피란을 했었던 장소는 공주입니다. 공주.
인절미 얘기 나오는 공주고요. 견훤이 후백제의 도읍으로 삼았던 곳은 전주죠. 여긴 전주. 김윤우와 함께 관노들이 몽골군에 항전한 장소, 여기가 충주입니다. 3번으로 찍어주시고 강주령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곳은 평양이에요. 박지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키는 거 부산입니다. 자, 3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자, 9번 볼게요. 빈출 마크가 붙어 있고요. 가나다라 마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섬에서 만나는 제국주의 열강의 친일과 저항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강화도죠? 강화도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외교장각, 의궤 약탈에서 가죠. 유명한 사건이었고 연무당의 예터에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는 요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광성보, 어제연 부대가 결사항전한 데 맞아요.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부대가 적군을 물리쳤죠. 그렇죠. 초지진에서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하진 않습니다. 영국군이 점령하는 곳은 거문도입니다. 거문도 전혀 다른 곳이에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5번. 네, 10번 보겠습니다. 가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46년 1월에 작성된 연합군 최고 사령부 문서에는 제주도, 울릉도 그리고 땡땡이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이고요. 이 문제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독도입니다. 독도.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안영복이 일본에 건너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확인을 받아옵니다. 조선 숙종 때 이거 해오죠. 이거 맞아요.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법 점령한 곳은 거문도예요. 독도가 아니고 2번이 답입니다. 2번. 러일전쟁 때 일본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을 다케시마라고 가져가죠. 이거 맞는 얘기고 대한제국의 칙령을 통해서 울릉군수가 관할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정관은 그 일본에 있었던 최고 행정관서 이름인데 일본에서조차도 여기는 일본과는 무관한 지역이라고 본인들이 쓴 기록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걸 근거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0번에 오답 내용이 독도에 맞는 내용들이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가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역사를 품은 섬, 다크 투어를 떠나볼까요? 항파두리 항목 유적, 그리고 오름이라고 나옵니다. 오름 나오는데 항파두리하고 오름에서 우리는 이 지역이 제주도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제주도. 자, 지금 다크 투어 관광지라고 하고 있는데 제주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다크 투어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탐구 활동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은 흑산도입니다. 흑산도.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한 곳은 강화도. 지주 문제철에 맞서서 소작쟁의가 일어난 곳은 암태도입니다. 신안의 암태도고요. 4.3 사건으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데가 제주도죠. 4번이에요.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 조차를 요구한 곳은 영도, 절영도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12번.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도네요.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구실로 불법 점령하는 데는 거문도예요. 이건 거문도. 완도. 통일신라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완도 맞죠? 2번. 거문도.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설치된 곳은 거제도입니다.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조차를 요구한 곳은 영도예요. 절영도. 영도 설명인데 삼별초가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하였다. 영도에서 하는 거 아니죠? 요거야말로 진도에서 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12번에 2번. 자, 문화유산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1번.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가장 가로로 긴 건축물이죠. 이 종묘입니다.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기도 하는 서울의 종로에 있는 종묘죠. 종묘. 자, 종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공자와 여러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은 문묘입니다. 성균관이랑 지방의 향교 같은 데도 있죠. 문묘고요. 이거는 신동시와 후직시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곳이다. 이거 선동단이라고 따로 있죠.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은 사직단입니다. 사직단. 일제에 의해 경내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졌었던 곳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정답 1번으로 찾아주면 되고요. 자, 2번.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철로 떠나는 도심 속의 문화유산 탐방이래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가, 사직단인데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은 사직단이 아니고 종묘죠. 나를 볼게요. 나, 종묘인데 초계 장수인 관우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은 동관왕묘죠. 동묘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곳이에요. 다를 보겠습니다. 다, 문묘인데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된 거는 문묘가 아니고 서원이잖아요. 서원, 이건 서원. 나를 보겠습니다. 동관왕묘. 대성정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이게 문묘죠. 이거는 관우사당인데 문묘는 이 공자사당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 아닙니다. 자, 마를 볼게요. 마, 선농단.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농사랑 관련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자, 요거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서 한 번에 정리 좀 해두실게요. 이번에 5번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빈출마크 떠 있네요. 가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궁궐. 보건기공식 대통령 연설문. 임진왜란 때 이 궁궐은 불길 속에 휩싸여 흥선대원군이 그 당시에 국력을 기울여 중건할 때까지 270년의 오랜 세월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정전, 총독부, 네, 이거는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경복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일제의회 동물원 등이 설치되는 거는 창경원이라고 불렸던 창경궁이죠.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의 석조전에서 하는 거죠. 도성 내 서쪽에 있어서 서걸이라고 불렸던 지금은 거의 복원한 거 세 채밖에 건물이 없는 곳 경희궁입니다. 경희궁. 조선 물산 공진회의 개최 장소로 이용되죠. 약간 박람회장처럼 경복궁을 씁니다.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면서 태종 이방원이 건립을 한 곳은 창덕궁입니다. 이 궁궐별 특징 하나씩 연결해서 기억해 줄게요. 3번에 4번으로 찾아주시고, 자, 4번에 킬러 문제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가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워낙에 유명한 행사인데 가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빛기행 이름에서 바로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고 관람 동선에도 이름이 지금 다 힌트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5개의 궁궐 중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은 딱 한 군데뿐입니다. 창덕궁이에요. 창덕궁. 자, 창덕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제의회 동물원 등이 설치된 거는 창덕궁의 바로 옆에 있는 창경궁입니다. 그래서 창경원이라고 했었죠. 도성 내 서쪽에 있어서 서걸이라고 불렸던 곳은 경희궁입니다. 경희궁. 임목대비가 광해군에게 의해 유폐된 장소이다. 이거 덕수궁입니다. 옛날에 경운궁이라고도 불렸죠. 정도전의 궁궐과 주요 전각의 명칭을 정했다. 이거 경복궁이고요.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면서 건립을 하는 게 창덕궁의 특징이죠.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가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로 떠나는 궁궐 탐방인데 지금 여기도 이미지에서 여기 외국 건물 같은 것도 조금 보이고 있고요. 중화전, 대한문, 석조전, 서거당, 여기는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덕수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경복궁이 아니라 여기로 가죠? 1번에 바로 답이 나오네요. 그리고 나라 이름 바꾸잖아요. 대한제국으로 바꾸죠. 바로 앞쪽에 즉위했었던 황구단도 있습니다. 황구단 터가 남아있죠. 자, 2번 도성 내 북쪽에 있어서 북거리라고 하는 거 경복궁이고요. 태종이 한양 제천도를 위해서 건립한 곳은 창덕궁이고 일제에 의해서 창경원으로 격화된 거는 창경궁이고 정도전의 궁궐과 주요 정각의 명칭을 정한 건 경복궁입니다. 정답 1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밑줄군 이 성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성곽은 한성부 도심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축조되었습니다. 총 둘레는 18km, 4대문, 4소문 나오네요. 한양도성입니다. 이거는 한양도성 18.6km에 해당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었죠.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개국 초기에 정도전 등이 같이 설계하죠. 맞는 얘기고요. 도성 조축도가 및 축조를 관장하는 따로 관청이 있었습니다. 후금의 침입에 맞서서 정봉수가 항전한 곳은 용골산성이라고 따로 있어요. 한양도성이 아닙니다. 3번이 답이고요. 조선시대 축성기술의 변화 과정이 돌의 모양으로 잘 나타나 있고요. 일제강점기 도시정비계획실로 크게 훼손된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자, 6번에 3번으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강을 따라 만나는 역사, 행주산성, 절두산 순교성지, 국립서울 현충원, 풍납토성 암사동 유적인데 한번 볼게요. 행주산성인데 정봉수가 후금군에 맞아서 큰 전과를 거둔 곳이다. 이거는 정묘호란 때니까 행주산성이랑 관계없어요. 여긴 권율장군이 나와야죠. 임진왜란이니까 요거 해당 사항 없습니다. 틀렸죠? 그러면 1번이 바로 맞네요. 1번. 해당 사항이 없는 거, 나머지가 맞는 건데 맞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절두산 순교 성지, 여기는 천주교 유적지죠. 병인박해 때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된 장소가 절두산 순교 성지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고, 6.25 전쟁 때 조성된 국군 묘지에서 시작이 된 게 우리 현충원이에요. 맞아요. 판축기법을 활용하여 성벽을 쌓은 백제의 토성입니다. 풍납토성. 잠실 쪽에 있는데 풍납토성도 있고 바로 옆에 올림픽공원 안쪽에 몽촌토성도 있어요. 흙을 이렇게 판 모양으로 다져가지고 쌓았다 그래서 판축기법이라고 하는데 백제의 이 축성 기법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요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암사동 선사 주거지, 우리나라 그 선사 주거지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죠. 신석기 유적지고요. 지금 움집이랑 이런 기념관 같은 거 만들어놔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를 공부할 수 있는 제일 큰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다 맞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임진왜란 설명 나와야 되는데 정묘호란 나와 있는 1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울의 건축물을 통해서 본 근현대사네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경궁. 일지에 의해서 동물원 등이 설치가 되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이건 맞네요. 여기 서울도서관이네요. 서울도서관. 시청 있는 쪽이네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청사로 이용되었다. 아니네요. 아니에요. 조선총독부 청사는 이 뒤쪽으로, 이게 만약에 지도니까 이 뒤쪽으로 쭉 가면 여기 경복궁 있잖아요. 여기 안쪽에 있었어요. 조선총독부 청사. 서울도서관은 옛날에 경성부 청사라고 서울, 경성의 청사로 이용됐었던 곳입니다. 달라요. 자, 2번으로 찾아주시고,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피신한 곳, 러시아 공사관 맞죠? 아관파천 배웠었죠? 자, 4번 덕수궁의 석조전이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이 맞아요. 기억해두겠습니다. 자, 5번 명동성당. 6월 민주항쟁 당시에 시위대가 농성을 했던 곳이죠. 여기 기억해주시고 정답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스스로 탐구하는 역사 수업인데 돈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명도전, 중국 연과의 교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적절해요. 해동통보, 의천의 건의로 화폐가 주조되었다. 그쵸? 고려시대 때 화폐, 이 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달을 보겠습니다. 은병.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제작된 건 은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지도 모양으로 표주박처럼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고려시대 때 제작된 겁니다. 활구라고도 불렸던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제작된 거는 당백전이었죠. 당백전. 흥선대원군이 만들었던 고액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법화로 발행이 돼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됐던 게 바로 우리가 엽전이라고 알고 있는 상평통보가 맞습니다. 이거는 조선의 숙종이고요. 전한국에서 화폐가 발행이 되는 거 백동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정답은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죠. 9번에 3번이고, 자, 10번. 가나다라의 문화유산을 제작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지금 그냥 사진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삼국시대, 이거 가야토기입니다. 가야토기, 이거는 가야 거, 가야토기고, 고려청자, 이거 분청사기 조선이고요. 이거는 백자죠. 철화백자죠. 백자인데 둘 다 조선인데 이게 좀 나중 시기에 나와요. 나중 시기에 언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는 나, 가, 다, 라가 되겠습니다. 나가다라인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대 순으로 도자기를 좀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순서대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10번에 3번으로 찾으면 되고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저는 지금 파리에서 열린 한지공예 특별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례식 행렬을 이거 결혼식 장면이네요.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일체의 관련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이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의궤죠. 의궤. 자, 의궤 설명 맞는 걸로 골라보겠습니다.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되는 거는 조선 왕조실록이에요. 아니죠. 기억 들어가는 거 지워버립니다. 연대순으로 편년제 기록하는 거 이거 실록이죠. 지워버릴게요. 니은 들어가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왕의 열람을 위해서 어람령으로 제작된 의궤가 따로 있었습니다. 외교장각 의궤가 어람령 의궤였죠. 병인연료 당시에 일부가 프랑스 군에게 약탈당하죠. 어람령 의궤라서 뭔가 비싸 보였기 때문에 갖고 갔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 12번 문화유산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우리 선조들은 하늘의 움직임이 세상의 이치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천문 현상을 면밀히 관찰을 했다. 그래서 뭔가 고분벽화의 북두칠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랑 관련이 없는 거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보이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천문에 관련된 건데 거중기 혼자서 수원화성 축성에 관여가 되는 기기로 나옵니다. 1번 찾아주시면 돼요. 네, 마지막 세시풍속 보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건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그냥 이 세시풍속을 한 번짝 확인만 해놓으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은 이 세시풍속을 잘 안 쓰고 있어서 한국인으로서 한번 그래도 이거를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세시풍속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 세시풍속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푸른 새 잎을 밟는 답청절인데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지금 보니까 3월 3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삼진날이잖아요. 삼진날이라고도 하는 제비가 다시 돌아오는 날. 자, 여기에 대한 탐구활동. 칠성날의 전설은 7월 달 거니까 해당 사항 없고 한식도 이거 4월 달이니까 이거 없어요. 삼진날의 유래 이렇게 부르거든요. 3월 3일이라 그래서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고요. 동지는 팥죽 먹는 겨울 거죠. 관련이 없고 단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5월 달에 그네 타고 하는 그 단오입니다. 3월 달이 아니죠. 자, 1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3번. 2번 문제 볼게요. 가에 행해주던 풍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상의 제사 지내고 성묘하는 날 가. 동지로부터 105일이 지나면 세찬 바람과 심한 비가 있으니 여러분 이거 한식입니다. 한식. 손 없는 날, 귀신이 꼼짝 않는 날로 여겨서 산소에 손을 대도 탈이 없다고 한다. 산소에 잔디, 때를 새로 입히기도 하는 이런 행사들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한식에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붙이는 거 한식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한식에 화전 붙이고 하지 않죠. 요건 삼진날에 하는 거잖아요. 새알심을 넣어서 팥죽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동짓날에 하는 행사죠. 창포에다가 머리 감는 거 단오 행사고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차가운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한식이라고 하죠. 부스럼 예방하기 위해서 부럼 깨기 하는 거 정월 대보름에 하는 거고요.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출 자주 나오는 거고요.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 5월 5일 수린날,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신하들에게 부채를 선물하고 씨름, 그네뛰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단오죠, 단오. 단오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임금이 선물하는 부채를 단오선이라고도 불러요. 자, 3번에 4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4번 문제.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그래서 수린날이라고도 하고 지금 쭉 보니까 강릉에서 요 행사가 유명한데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이 그네 뛰는 행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요거 단오 행사죠. 단오날. 앵두로 화채를 만들어서 먹었다. 옳지 않은 거 앵두로 화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고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 감았죠. 들판에 쥐불을 놓으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거 대보름에 하는 행사네요. 혼자서 계절이 다르네요. 3번. 그네뛰기, 씨름 등의 민속놀이를 즐겼죠.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채, 단오선이라는 부채를 나눠주기도 했고요. 4번에 3번으로 찾아주면 되겠고
자, 5번.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오른 것은 애군을 쫓고 더위를 쫓는 이 날은 음력 6월의 보름날이에요. 보름날이고 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 나쁜 기운이 날아가고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에 뭔가를 떨어내려는 그런 행사입니다. 음력 6월 달이면은 실제로 양력으로는 7월이 넘어가니까 슬슬 심하게 더워지는 그 날이 오고 있는 거죠. 요 행사는 세시풍속은 유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두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더위를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들이 나온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밑줄군 이 나라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오른 것은 이곳은 남원 광한루원의 오작교입니다. 오작교 뭔지 아시죠?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대요. 7월 7일. 이거 칠석이라 그러죠? 칠석. 이거 간단하게 답을 찾아줄 수 있었네요. 칠석날입니다. 자, 7번.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오른 것은 이 날은 24절기 중에 19번째입니다. 이날부터 겨울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거, 겨울로 들어가는 거죠. 입동이네요. 입동. 2번으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가와 관련된 세시풍속 음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이래요. 작은 설이라고도 한답니다. 자, 요거 밤이 가장 긴 날 동지죠, 동지. 우리 동짓날 뭐 먹죠? 동지 팥죽 먹죠? 그렇다면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세시풍속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거랑 약간 겹쳐서 나오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24절기라 그러죠. 24절기 한번 쭉 한번 살펴주시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기출문제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